92석 범야권이면 대통령이 사실상 뭐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거부권을 대통령한테 행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미로 보면 보수 정당이 3번 연속 총선 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4년 전에는 뭐 개헌 저지선 막아달라고 읍소해갖고 103석 했고 이번에는 탄핵 저지선 막아달라고 해서 108석을 했기 때문에 대참패죠. 3번 지는 동안에 당명이 다 달랐어요. 96년도에는 새누리당으로 졌고 2000년에는 미래통합당으로 졌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졌습니다. 중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죠. 4번의 당명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수정당이 얼마나 지금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3번 연속 같은 당명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그 보수정당이 같은 당 이름으로 계속했고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잘 보여줬고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계속 그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20% 이상 높은 그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흘렀고 그 이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다 지배했던 그런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지난 2020년에 결과가 이상하지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인구 구조라든지 이념 균열의 어떤 분포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도 총선에서 그러면 보수 성향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좀 어려운 정말 세상이 바뀐 거죠. 뉴 노멀이 온 거다. 그리고 2022년의 대선이 그래도 보수가 좀 해볼 만하게 만들어주는 수도 있구나. 그게 좀 독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보수 정당이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되고 민주당 같이 큰 정당도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뭔가 좀 2022년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봅니다. 총선 심판론이 확실하게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기획된 이런 토론회 정도에서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뻔한 내용들은 이미 이제는 국민들이 다 간파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마음대로 국정 운영했을 때는 언제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는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평가, 국민의 심판을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수도권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하남갑, 용인병, 영등포, 양천갑 이런 지역들이 이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총선에서 대패한 것이거든요. 왜 그동안 2년 동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셨지만 이분들이 다시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3번 연속 총선에서 졌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보수 생태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원인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반성해야만 4년 뒤에 총선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평가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번 총선에 이기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100석을 얻어갖고 탄핵을 저지할 거냐, 120석을 얻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거냐, 135석을 얻어서 민주당 단독 가반을 저지할 거냐. 이건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던 거예요. 어느 정도 얻으면 이거를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느냐. 진보 정당도 뭐 지는 건 디폴트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분석을 못하는 그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다는 거는 자기들이 믿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괴리가 생겼을 때 불편한 건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객관을 통해 성찰을 통해서 민심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세계가 옳다고 계속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 얘기 듣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제가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어요. 그걸로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다음에 또 이기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의 민생하고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유리되어 있는 얘기 같습니다. 도대체 참패를 가지고 반성을 하시는 건지 그냥 됐다 이제 그럼 그 다음 선수 누구야 이제 등장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메시지 전술에 있어서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이 진짜 크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요. 아니 지도부에서 내는 메시지들이 그냥 말꼬리 잡기 식의 이건 정말 너무 좀 유치하기도 한 가벼운 네거티브가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사실은 혐오 경쟁이죠.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식상하고 국민 눈높이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따라서 참패의 원인을 찾고자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찾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밖으로 나오셔서 많은 국민분들이 왜 이렇게 서운해하셨느냐, 왜 야당에게 회초리를 쥐어줬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당이 이제 회초리가 그게 몽둥이가 될지 뭐가 될지 뭐 촛불이 될지 횃불이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는데 국민의힘 더 진짜 반성하고 진짜 이제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 수 있는 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것을 자임한 형태가 저는 이종섭 장관을 이렇게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잘못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조차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총선을 생각을 했다면 잘못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그런 행동을 하지도 못했죠. 눈치만 봤던 것을 국민들이 다 봐왔던 것이고 그 이후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하나도 어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실망감을 많이 안겼을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중도층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상병 관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던 것도 이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총선 직전에 저희가 그 카이스트 학생의 그 이른바 입을 막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도 이제 회자되고 그런 풍자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소통 이미지 측면에서 저희가 잘 대처하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잘 삼을 수 있었던 사건들인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고 이렇게 됐던 것이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다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